자, 오늘은 쌤이랑 이제 그 2권의 제3장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에서 제4절 그리고 제5절 부분 이렇게 쌤이랑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축 부분 돌아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 가축들 그 뭐 손해액이라든지 보험 가액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공부를 했다라면 이번 시간에는 특약 부분들 좀 보고, 그리고 역시 해당하는 뭐 손해보험가액 얘기도 나오지만 주요하게는 이제 지급보험금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지급보험금, 가축에서 이제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부분들이 좀 수험생들을 되게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인즉 뭐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전후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조금 명확하게 써두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쌤이랑 한번 이번 강의를 잘 다 듣고 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냥 사칙 연산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것인지가 이제 좀 포인트인데, 굳이 우리가 그 이 이론서에 없는 내용까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그 선을 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선을 조금 넘게 나와가지고 계속 논란이 좀 있었고, 또 뭐 한 해는 그 여러 개의 답을 복수 정답으로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쌤도 요 정도는 우리가 쌤이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따라 보세요.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든 친구 아닙니다. 짐승이잖아요, 짐승. 짐승. 그래서 이제 그 짐승, 그 가축을 키우는 이제 축사에 대한 그 특약이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축사 특약. 한번 쓰면 하나하나 볼게요. 자, 보상하는 손해 해가지고,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 풍수설, 지진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풍수설, 땅불 이야기했죠. 풍수설, 땅불로 입은 직접 손해, 피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난 손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방 손해, 그리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 손해로 아래와 같다.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수방 손해, 그리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해, 조수, 우박, 지진, 분화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설해에 따른 손해, 그리고 뭐 화재 또는 풍수설 지진에 따른 피난 손해. 근데 피난지에서 보험 기간 내의 그 5일 동안 생긴 상기 손해를 포함한다. 그리고 지진 피해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한다. 지진 피해의 경우에요. 지진 피해. 기둥의 한계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보의 한계 이하를 해수보하는 것, 지붕틀 한계 이하를 해수보하는 것. 딱 이렇게 특징들 잡아가지고 기둥보, 지붕틀, 그리고 기둥보, 지붕틀을 하고 거기다 벽 등에 2m 이하의 균열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지붕대에 2제곱미터 이하를 수선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쌤이 굳이 이건 앞글자 따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거시기 해서 좀 여기 차이 나는 부분들, 그리고 2인데 2m고 2제곱미터고 지붕재는 균열 발생한 거 수선하는 거, 위에 이 세 놈은 해수보. 이렇게 해서 조금 기억을 합시다. 딱 자리가 괜찮은 자리잖아. 자,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실는 비용, 상차 비용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잔존물 제거 비용이래요. 요 세 가지가. 다른 무슨 잔존물 제거 비용의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 포함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녀석, 잔존물의 해체 비용, 그리고 청소 비용, 그리고 차에 싣는 비용, 이게 지금 잔존물 제거 비용이다. 축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축에서 그 잔존물 처리 비용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 녀석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잔존물 처리 비용도 그게 있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도 그렇네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보상한대요. 자,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보상한다 아니면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뭐 준용한다 이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 이거를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리고 비례보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부담금하고 비례보상한다. 근데 축사에서는 가축에서하고 다르게 정액으로 50만원 차감하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오게 되면은 사실은 털 게 없다고 보면 돼요. 앞에 손해액에서 다 털 거기 때문에. 만약에 털 게 있으면은 넘어온 게 있으면 털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개념이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가기 전에 잠깐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여러분들 이제 축사잖아요, 지금. 이제 축사하고 우리가 가축을 조금 나눠서 봐야 돼요. 뒤에 그 이제 또 얘기들이 나올 건데 선생님 나올 때마다 얘기 또 해주겠지만 자기부담금은 그 화재일 때 빼고 그러니까 축사에서는 화재는 빼고 풍수설 지진일 때 이쪽에서 50만원 정액으로 차감을 해요. 근데 가축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그 일권에서도 보고 했지만 그 자기부담금을 비율로 그러니까 자기부담 비율 몇 프로 그러니까 계산한 금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 차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자세한 내용 또 나올 때 선생님 그거 보면서도 또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거 좀 기억을 할게요. 그 일부 보험일 때 그 비례보상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일부 보험일 때 무슨 말이냐면 보험 가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험 가액이 10억인데 가입 금액은 5억만 들었네? 그러면은 가액이 더 큰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일부 보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가액은 이따만큼인데 가입은 보험 가입은 요만큼밖에 안 했어. 이런 데가 일부 보험인데 이럴 때 이제 비례보상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축사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정액인 50만 원 이 자기부담금 차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례보상을 해요. 그래서 쌤이 어차피 뭐 한도는 당연히 그 이거 보험가입 금액 작은 놈 그걸 할 거니까 그거 한도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알겠죠. 어쨌든 중요한 게 비례보상이 뒤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축사는 문이 있을 것이고 축사 손잡이를 기억을 하자. 축사 손잡이. 그리고 가축은요. 손해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거기다 비례보상 한 다음에 비율을 때리잖아요. 그 자기부담금도 그렇게 반영을 해요. 뒤에 반영을 해요. 자기부담금을. 그래서 여기는 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가축은 손비자. 그 닭이나 이런 애들 이렇게 발톱 날카롭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가축 잘못 거시기 하면 손 비어요. 가축 손비자예요. 가축은 손비자. 축사 문 손잡이 축사 손잡이 가축 손비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가축은 말씀드렸지만 비율로 한다. 정액이 아니라 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축사 요 녀석하고 가축 이거를 조금 여기서 갈무리 이렇게 짚고 가야 돼요. 요거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지금 우리 이론서를 다 통틀어 보면은 뭐 다른 거는 그 보험금 그 계산을 할 적에는 그래 저렇게 축사일 때는 뭐야 손잡이 축사분 손잡이 그리고 가축일 때는 뭐 손비자 그래 좋아요. 근데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그랬고 뭐야 자기부담금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일단 비례보상도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문제에 나왔을 때 등장을 했을 때 이 손해액의 10%인 한도를 먼저 거시기를 할 것인가 반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례보상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어떤 거를 먼저 하는가에 따라서 문제의 답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1000만 원인데 잔존물 제거 비용은 200만 원이래요. 그리고 보험가입금액 4천만 원, 보험가액 1억 원 이렇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여기 선생님 80%왜 나왔어요? 뒤에 아직 안 한 건데 그 80%를 이렇게 해도 그 오케이 해주는 그게 있어요. 선생님이 잠깐만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가액에서 1억이 온 게 아니라 80% 해가지고 8천만 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례 후한도 했을 적하고 선한도 후비례 했을 때하고 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잔존물 제거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만 원, 200만 원. 그럼 한도 뭘 초과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작은 거 미니멈 이거 해놓고 뺀 거예요. 그래서 선비례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200만 원에다가 비례 보상한 거예요. 이거 8천만 원까지 했어야 오케이를 해주는 건데 80%니까 1억에 80%. 그 4천만 원만 가입한 거죠. 그러면 이제 8천분의 4천만 원이니까 0.5 2분의 1 그 비례 보상을 한 거잖아요. 비례를 먼저 잡은 거죠. 그래서 선비례. 그리고 후 한도. 한도는 손해액의 10%가 한도가 되죠. 그래서 1,000만 원에 10%인 1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적에는 이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00만 원 하면 100만 원. 여기도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이 나와요. 선비례 후한도 했을 적에는요. 그럼 선한도 후비례 했을 적에는요. 처음에는 이제 한도만 먼저 잡으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 200만 원 잡아놓고 한도가 손해액의 10% 1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값은 1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비례 보상 때리는 거예요. 선 한도 후 비례 했으니까. 그럼 곱하기 0.5에서 이때는 5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선비례 후한도로 할 것인가 뭐 선한도 후비례로 할 것인가 선을 그어주질 않았어요. 여기 이런 수준 약관에는 이걸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만 했지.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잔존물 제거 비용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실 적에 나는 선한도 한도 잡아놓고 후비례 할란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선비례 후한도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그 비례 개념이 들어올 적에도 이렇게 선비례 후한도를 하는데 굳이 잔존물 제거 비용 여기만 뭐 선한도 후비례를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선비례 후한도 요 내용으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본인 선택입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가지고 보통 약관의 일반 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 사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축사특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특약 보상하는 손해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화재 또는 풍수설 지진 발생 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이 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그랬죠? 자연 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역시 풍수설 지진과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수설, 지진으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선생님이 지금 이 뒤에들 주의 깊게 보라 그랬죠. 추위, 설이, 얼음으로 생긴 손해. 그리고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종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례기, 반전판 및 그 밖의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정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한다. 포인트만.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의 정기적으로 생긴 손해 및 건식 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국가 및 지방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자, 그래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장 조항이 많이 적용되는데 동조항이 적용되면 전부 또는 초과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지만 일부 보험인 경우는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보험가액 금액 내에서 그러니까 이지만 해놓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보험가입 금액 이내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실손 보장하고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비례 보상한다. 그래서 축사특별약관에서도 이와 같이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 이상인 경우는 전부 보험으로 보고 비례 보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계속 공부해오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보험 목적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험에 8천만 원만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일부 보험이 됐었어요. 1억 분의 곱하기 1억 분의 8천만 원 해가지고 일부 보험 비례 보상을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축사 특별 약관에서는 여기서 이제 축사 그 구조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 가액을 내고 보험 가입 금액을 세팅을 할 적에는 이게 보험 가액이 1억 원이라고 했을 적에 이거의 80% 그러니까 8천만 원만 그 보험에 보험 가액이 1억이지만 8천만 원만 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이거를 전부 보험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유도리를 조금 준 거죠. 그래서 그 주택 화재보험 같은 데에서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 적용한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축사 특별 약관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해당해 갖고 같거나 그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제 전부 보험 오케이. 그리고 보험가액 금액이 이거 80%그 해당액보다 작을 때는 이제 비례 보상 그 하던 거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액의 80% 해당액의 분의 그 보험 가입 금액을 한다. 그 내용 하나 잡고 가시고. 자, 동일한 계약의 보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동일한 계약의 보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그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입보다 클 경우 초과 보험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서 계산한대요.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 포기한 경우 다른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이거 다 알고 있는 개념이실 건데 A, B, C로 제가 다 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 얼마씩 저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보험회사에서 얘 거 안 받을게. 넌 나랑 친하니까. 그럼 B, C 얘네들이 그럼 얘 거까지 해서 N빵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네가 얘한테 받을 거 안 받는 거고 얘네들한테 그거 받는 그 보험금 자체에서 뭐 달라지는 건 없다. 그 얘기예요.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 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경우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ABC 그 다른 그 보험 계약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 지급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해가지고 비례해가지고 감안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 계약들이 지급 보험금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가지고 그 비례로 분담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급 보험금 계산 방법만 얘기해서 그게 같은 경우고 뭐 다른 경우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그 재물 그 손해사정 그쪽에서도 있는 개념인데 이 실제로 그 일을 해보면은 이걸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여기로 가요.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지급보험 계산 방법이라고만 워딩을 썼지만 실제로는 어떤 그 세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이쪽은 아니다 사실은. 거의 다 조금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약에 낸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지금 손해평가사 쪽에서는 이걸 계산 문제 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은 다른 계산 방법 있는 경우에 그 다른 계산 방법의 조건을 그럼 다 깔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좀 어려워 보이고 아마 가로넣기 정도가 조금 나온다면 이런 거 같을 때는 보험가입 금액으로 다를 때는 보험금으로 이 정도가 좀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한번 봐볼게요. 풍재, 수재, 설해, 지진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일사구당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빼고 상기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상기 규정이라 함은 내용상 뭐 여기 방가로 3미터로 이게 나온 가나 다라마 해서 3 얘기만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방가로 2번까지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례보상,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례보상 얘기를 한다든지 여기도 뭐 결국에는 비례로 나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비례보상 개념을 적용을 하는데 그 순서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자, 손해액에서 일사구당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빼고 상기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니까 손해액에서 50만 원 자기부담 빼고 비례보상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앞에서 얘기한 축사 손잡이가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축사 손잡이 뺀 다음에 상기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비례보상한다. 그 얘기 좀 체크하시고. 자, 손해액 산정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시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의 목적물의 그 경련 감가율은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신축 단가표를 준용하며 이 보험 목적물이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 보험 목적물의 가치 증대가 인정된 경우 단가율은 보험 덮개 쇠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그 외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수정하여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단가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로 수정하여 평가한다. 최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또 계산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 조건을 조잡하게 해줘야 되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그러기에는 그래서 5점짜리 가로 넣기 문제 정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딱 가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뭐 대충 5개 나오는데 한 5개 정도 골라가지고 여기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 이거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내용연수 그러니까 그 내용연수를 지난 후에 그 얘기예요. 계속 개보수를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가치가 증대가 됐네 그런 인정이 된 경우에 뭐 보온덮개 새 파이프 조인 조인 축사 구조물은 최대 50%까지 그 외 기타 구조물은 최대 70%까지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원래는 내용 연수가 지나버리면은 얘 그 수명은 끝나서 뭐 고철값 수준의 그 단가율만 거시기가 되는데 이 축사 특약에서 이 손해액 산정을 할 적에는 이 요런 조건일 적에는 보온덮개 새 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 최대 50%까지 그 외에는 최대 70%까지 이렇게 보험가액 평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이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 이내 실제 수리 또는 복구가 안 됐을 때는 단가율 30%도 이하야 돼요. 그럴 때는 최대 30%까지 수정하여 평가한다.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 넣기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손해 방지 의무. 보통 약관의 일반 조항 손해 방지 의무에 추가하여 손해 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 가입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기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한다는 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자기 부담금을 감안해주고 비례보상해야 되면 그것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축사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자기 부담금이 정액으로 50만 원이었죠. 가축하고 다르게 비율이 아니라 정액으로 50만 원만 한다고요. 그래서 일사구당으로 앞에서 만약에 다 털어버렸으면은 뒤에서 뭐 비용이 나와서 털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 한 번 더 숙지하시고 그리고 지급보험금의 손해방지 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고 그리고 여기 손해방지 비용도 부호 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정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자, 잔존 보험가입 금액 개념 쓴대요.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보험가입 금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 보험가입 금액으로 한다. 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축사 특약 문제 내용을 봤는데 그 개념 체크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 축사특약 문제를 좀 보면은 자, 다음은 가축 제보건 축사특약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진 내용에는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경우에 보험금 산정하래요. 지금 축사특약 내용이고 보험가입 금액이 4천만 원, 보험가입이 1억 원. 1억 원인데 보험가입은 4천만 원만 했네. 그죠? 이거는 여기다 곱하기 80% 해도 이게 지금 일부 보험인 게 딱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사고가 화재 사고였다. 화재 사고였으면 축사특약에서는 그 자기 부담금 50만 원 적용 안 한다. 그 내용 있고, 그러니까 일부 보험 내용인 거 있고, 일부 보험에서 그 비례 보상하는 거 내용 있고, 화재였기 때문에 그 자기 부담금 적용 안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축사 손해액이 2천만 원이 발생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조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그래서 축사 손잡이 기억하자 그랬죠, 선생님이. 축사 손잡이, 그죠? 손해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그 비례 보상하는 거, 그 내용 기억하고.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자,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거기다가 이제 비례 보상이 있으니까 그 80% 보험가입 80%분의 그 보험가입 금액 이렇게 하고, 한도는 이제 그 일부 보험이니까 보험가입 금액이 작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한도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이게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화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부담금은 적용할 것이 없죠.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죠. 손해액 2천만 원 났고 자기부담금 빵원이었고 보험가입 금액 4천만 원 일부 보험이니까 지금 그리고 보험가액의 80%한 거. 그러면은 8천만 원분의 4천만 원이니까 여기 뭐 2분의 1, 0.5 되는 거죠. 그리고 한도 보험 가입 금액인 4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딱 봐도 여기가 2천만 원 곱하기 0.5 천만 원이기 때문에 더 적죠? 나올 게? 그럼 이게 나오는 거죠. 천만 원. 그래서 답 천만 원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실수들을 한다면 한다는 게 그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자, 화재일 때 자기 부담금 계산하지 않는 그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 축사 특약에서는 잘 잊어버려요. 여기 잘 봐야 돼. 뭐 풍재, 수재 이런 거 왔을 때는 해줘야 되지만 50만 원을 그 화재 사고일 때는 화재일 쪽에는 그 50만 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가입 금액 하도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비례보상. 그 내용들 꼭 축사 특약일 적에는 그 80% 부분만 감안해서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할 부분들만 안 하면 사실은 틀릴 문제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자, 아래의 경우 지급보험금 이번에는 비용 포함을 산정하시오. 역시 보험가액하고 보험가액금액 먼저 봐가지고 일부 보험 성립하는가 확인 먼저 할게요. 축사 특약이니까 80%딱 적어놓고 일부 떴네요. 비례보상 해야 되고 수재 사고네요. 자기부담금도 그러면은 50만 원 축사니까 감안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도 나왔네요. 그죠? 딱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룰만 그대로 적용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험금 먼저 계산을 하면은 자, 손자하고 비례보상 개념 들어가죠. 가축은 손비자, 축사는 손잡이.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그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비례보상한다. 그 내용 손잡이. 축사니까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 손잡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축 닭 같은 거 그거 닭알 훔쳐가려고 그거 막 그러면 안 돼요. 손 비어요. 가축은 손비자. 그래서 축사 손잡인데 비례보상. 손해액 방금 전에 2천만 원 떠 있고 이번엔 자기부담금 빼줘야죠. 50만 원. 그죠? 빼고 비례보상 딱 반절이잖아요. 2분의 1. 그리고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은 넘어버리면 안 되죠. 4천만 원 딱 잡아놨더니 계산 두들겨 봤더니 이거 1950만 원 곱하기 0.5 하면 나오는 그거네요. 975만 원. 그래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이 잔존물 제거 비용 할 적에 이제 조금 심적으로 부담감이 느껴지죠. 잔존물 제거 비용 300만 원이래. 그래요. 300만 원.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선생님이 선비례 후한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선비례. 그럼 비례 빨리 해야지. 비례. 선비례야. 선비례 후한도래. 여기다가 비례 보상하는 거
4천만 원, 8천만 원 한 거 2분의 1인가 0.5 되겠죠. 그놈하고 후 한도 예. 손해액의 10% 200만 원 해가지고 했더니 여기가 300만 원 반절이니까 150만 원 나와버리네. 그럼 작은 거 나와야 되니까 150만 원 나오네요. 딱 이 룰만 기억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급 보험금 비용 포함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이거 975만 원 더하기 150만 원 이것만 헐라다가 왜냐면은 이게 잔존물 처리 비용 가축의 잔존물 처리 비용은 그 말이 있어요. 뭐야 이 보험금 이거하고 이 잔존물 처리 비용 이렇게 합친 거는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다른 시설들 뭐 농업용 시설물 아니면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이런 애들도 이제 그 시설로 나오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워딩이 뜨겠죠. 예, 요런 애들은 뭐야 합쳤을 때 역시 보험금하고 그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했을 때 그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요 말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축사 그 특약 이쪽에서 그러니까 축사에 해당해서는 이 잔존물 제거 비용과 보험금을 합했을 때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그 대부분이 이 내용 그 워딩이 있으니 한번 상기시켜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요거를 그렇게 해도 답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쌤이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근데 일단 이론서 그 책에는 그 가축 축사의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 보험금하고 합쳤을 때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워딩은 일단은 없다. 근데 일단은 그렇다. 뭐 그거 차이나게 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더하면은 1125만 원 이렇게 해서 끝.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어려웠는데 방금 전에 한 마리 더 어려웠을라나. 자 물음 3번 해가지고 아이고 뭔지 몰라도 일단 축사 특약이잖아. 그러면은 딱 봤을 적에 이제 보험 가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 비교를 딱 해야겠죠. 그리고 가액은 딱 여기다가 80% 이렇게 딱 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초과보험이네. 그죠? 어쨌든 전무보험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80% 이상 되면은 그죠? 자 그래서 사고 봤더니 풍제야. 자기부담금 그대로 들어가 줘야 돼요. 손해액 2천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 300만 원. 내용을 한번 봤더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험금은요 그러면 손해액 2천만 원이라고 했고 자기부담금 빼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비례보상할 것은 없죠. 비례보상할 것은 없었죠. 전부 보험이라서. 그리고 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보험가입 금액 딱 넣고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195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요 300만 원이라고 그랬고 비례보상 없으니까 이제 속 편하죠. 한도 잡아줘야지. 한도 손해액의 10% 잔존물 제거 비용은 200만 원 나왔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요놈들 합쳐줘야죠. 요놈 두 놈 비용 포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급보험금 비용 포함 요 두 놈 합치면은 2150만 원 나옵니다. 끝.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축사 특약에서는 사실은 쌤은 그 지면 쪽에서 가로놓기를 조금 더 유력하게 보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 계산 문제 쪽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두 가지 포인트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셀 길이 사실 별로 없어요. 뭐요? 자기부담금을 공제를 해주는데 그것은 정액으로 50만 원을 해준다. 그런데 화재일 적에는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 포인트 하나. 그리고 비례보상 개념을 판단을 해줄 때 그 보험 가액 그 분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보험 가액의 80% 그죠? 80%로 그것을 판정을 한다. 그 내용. 이 두 가지 기억하면은 사실은 그 계산 문제 쪽에서도 크게 살 것이 없다. 그래요.